안녕하세요. 다산에두 강사 오은서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은 제어공학 3단원이죠. 단원의 제목처럼 자동 제어계를 시간 영역에서 해석을 해보는 건데요. 나중에 4단원을 가시면 시간이 아니라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큰 내용은 우리가 이 3단원에서 크게 과도응답과 정상응답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를 모두 한 강에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과도응답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진도를 나갈 예정이고요. 우리가 이것에 있어서 앞에서 배웠던 회로 이론이라든가 제어공학의 앞단원 내용들이 다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개념을 좀 강화를 하면서 실력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시간 영역 T에서의 응답을 들어가기 전에 회로 이론에서 과도현상의 개념을 배웠었죠. 우리가 이 과도현상의 개념이 앞으로 배우게 될 과도응답, 정상응답과 개념이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과도현상에서 그래프를 그렸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이 이렇게 시간 T가 되고 세로축을 전압 VT 또는 전류 IT에 대한 그래프를 그렸었는데 우리가 이 두 친구가 무엇이 됐든 간에 어떠한 원하는 목표값이 이렇게 있었을 때 가정을 해보면 제가 목표값을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가 T가 0초일 때 시간이 흐르자마자 전압이든 전류든 원하는 값으로 바로 우리가 0에서 바로 뛰었나요, 여러분? 아니었죠. 우리가 어떠한 과도기를 거쳐서 안정된 상태로 갔습니다. 즉, 그래프를 그려보면 0에서부터 점차 증가를 해서 나중에 이렇게 원하는 목표값에 도달하는 이러한 그래프를 그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좀 더 전기 용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정상 상태가 되기 전, 즉 이 부분 우리가 이 목표값에 도달하기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 구간을 과도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표값에 도달했을 때, 즉 시간이 많이 흘러서 목표값에 도달했을 때 이 상태를 정상 상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는 과도응답, 정상응답도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과도응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전압과 전류에 대한 이런 세로축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출력, CT로 이렇게 바꿔주시기만 하면 개념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RT를 입력, CT를 출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전달함수에서도 입력분의 출력을 말할 때 보통 RS분의 CS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출력, CT에 관해서 이렇게 과도 현상을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CT, 과도 상태에서 이 CT 값들, 이 노란 색깔 값들이죠. 이 과도 상태에서 이 CT 값들을 우리가 과도응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세트로 가져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과도응답. 그리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정상 상태에서 이 정상 상태에서의 이 CT 값들을 뭐라고 한다? 정상응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라는 것이 결국에 어떠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앞으로 계속 나오는 이 응답은요. 우리가 출력의 개념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제가 친구를 불렀을 때 그 친구가 제 부름에 응답을 하겠죠. 즉 응답은 우리가 자기 스스로 우리가 셀프로 한다기보다는 누군가가 불렀을 때 응답을 하는 것처럼 마치 입력이 있을 때 출력, 이 출력과 대응이 되는 것이 응답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과도응답 그리고 정상응답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게 되면 과도응답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 지금 이 과도 상태 자체가 원하는 목표값으로 도달하고 있는 이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과도응답이 만약에 안정하다. 안정하다고 하면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원하는 목표값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도응답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나 그러면 내가 지금은 내 미래를 모르지만 내가 나중에 이 정상 상태 이때 갔을 때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에 도달할 수 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안정적일 때. 그래서 이것을 보고 원하는 목표값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도응답이 불안정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즉 우리가 과도응답을 불안정하다고 판단을
내렸다면 그 의미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 도달하는 그래프를 그렸었습니다. 근데 이게 도달을 못한다. 어떠한 의미가 되냐면 어떠한 곳에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발산해서 아예 어떠한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산해서 이게 도달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불안정할 때는 도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응답일 때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한번 작성해보면 정상응답은 이미 우리가 정상 상태에서 목표값에 도달을 한 상태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달은 했는데 이 결과의 퀄리티를 따지는 겁니다. 즉 우리가 정확도와 관련이 있어요. 얼마나 교재처럼 작성해보면 얼마나 정확히 도달했냐 이것을 따지는 건데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일정한 어떤 값이 될 수 있는데 그 값이 우리가 정말 막 100V면 100V 이렇게 하면 정말 정확히 도달한 거죠. 근데 만약에 90V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00V 같이 너무 우리가 오차가 크게 되면 즉 편차가 크게 되면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이 원하는 목표값에 도달했다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편차, 즉 오차가 크다는 의미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과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도달을 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편차가 클 때는 뭐다? 원하는 목표값과 차이가 있다. 차이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반대로 편차가 작다는 의미는 뭐죠 여러분? 오차가 별로 없는 거예요. 너무 정확한 거죠 여러분? 편차가 작다는 의미는 목표값과 차이가 없다. 즉 정확하다라는 의미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작다는 의미는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금 있긴 한데 아주 작아요. 즉 원하는 목표값에 거의 비슷하게 돌아온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거의 정확도가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상응답에 대해서는 얼마나 정확히 도달했냐 이것에 따라서 편차가 크고 작은 것으로 목표값과의 차이가 크다 아니면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과도응답은 안정 불안정에 따라서 원하는 목표값에 도달할 수 있냐 없냐의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과도응답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보게 될 텐데요. 이 과도응답이긴 한데 이 친구들의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입력으로 우리가 응답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마치 내가 누굴 부르면 응답하는 것처럼 입력이 있을 때 이 출력과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여러 가지 입력이 있어요. 여러 입력에 따라서 우리가 과도응답이 어떻게 우리가 여러 개로 전개가 되는지 이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에 따라서 과도응답의 종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입력에 따른 과도응답 살펴볼 텐데요. 이때 응답은 우리가 출력 CT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이 과도응답을 구할 때는 CT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전달함수의 개념을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달함수를 만약에 GS라고 한다면 GS는 우리가 입력을 라플라스 시킨 것 분의 출력을 라플라스 시킨 것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GS를 RS분의 입력 RS분의 출력 CS라고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CS는 어디서 온 거죠, 여러분? CT를 즉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CT가 있다면 우리가 이 친구를 S에 대한 함수로 바꾸는 것이 라플라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T에 대한 함수, 이 출력 CT를 라플라스하면 CS가 되고 그리고 입력 RT를 라플라스하면 RS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입력을 라플라스 시킨 것 분의 출력을 라플라스 시킨 것을 뭐라고 한다? 전달함수라고 한다. 근데 제가 이것을 복습한 이유는요. 결국에 CT를 구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CS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CS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면 CS는 양변에 동시에 RS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GS 곱하기 RS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GS 곱하기 RS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우리가 CS를 이러한 계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했다면 이 식을 다시 우리가 역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과도응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이렇게 순서를 진행을 해볼 거고 첫 번째 우리가 어떠한 것을 먼저 할 거냐?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셜 응답이라는 것.
우리가 이 인디셜 익숙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친구 어디서 많이 했냐면 라플라스 변환에서 단위 계단 함수를 인디셜 함수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그래서 인디셜 응답을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단위 계단 응답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에서 조금 천천히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의 용어, 어떤 용어를 읽는 규칙이라고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인디셜 응답이라고 적혔을 때 이 응답은 응답인데 우리가 입력이 인디셜, 즉 우리가 RT가 UT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디셜 응답만 보더라도 우리가 입력이 인디셜, 즉 RT가 UT로 주어졌다는 말이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RT가 UT라는 것은 그러면 RS는 뭐예요, 여러분? RS, 즉 U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우리가 뭐라고 했죠? S분의 1이 됩니다. 이 용어 자체가 이 응답 앞에 있는 이 친구가 입력에 대한 이것을 말해주는 거구나. 우리가 RT가 UT고 이 친구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CS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CS는 우리가 이 친구를 계속 적용을 시킬 거예요. CS는 전달함수 곱하기 입력 RS 이 친구를 계속 사용을 하고 이 친구를 역라플라스 했을 때 CT를 구할 수 있다.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CS는 전달함수 어떠한 값이 모르지만 GS라고 한다면 입력 RS를 곱하면 된다. 그래서 이것을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GS 곱하기 여기 S분의 1을 대입하면서 이렇게 CS를 구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구한 CS를 역라플라스해서 우리가 과도응답 CT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바로 이어서 개념 확인을 풀어볼 테니까요. 지금은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습은 이따가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보게 될 개념은 우리가 임펄스 응답입니다. 임펄스도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친구는 어디서 했냐면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했을 때 이렇게 이 짧은 순간에 팍 뛰는 이러한 임펄스 관련된 함수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델타 T라고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임펄스 응답을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했냐면 단위 충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단위 충격 응답. 이것과 같은 말이고 여기서 우리가 응답 앞에 있는 이 친구는 뭐다? 입력의 종류를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입력 RT로 무엇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냐면 RT가 델타 T라는 거예요. 델타 T 다시 이쁘게 작성할게요. 델타 T. 그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RS를 알 수가 있겠죠. 델타 T는 라플라스 변환하면 1입니다. 1. 그래서 여기가 1이 되고 이 말은 결국에 이것은 똑같아요, 여러분. CS를 표현했을 때 CS는 전달함수 GS 곱하기 입력 RS인데 RS가 1이니까 곧 GS만 남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임펄스 응답은 물론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결국에 이 CS가 우리가 GS, 즉 전달함수 그 자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암기하기보다는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 CS가 나오는 이것도 어디서 나왔죠, 여러분? 이 전달함수 식에서 나왔습니다. 이 전달함수에서 이렇게 식을 뽑아낼 수 있고 결국에는 이 RS가 1이기 때문에 임펄스 응답에서는 CS가 GS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시면 바로 역라플라스로 우리가 CT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역라플라스를 해서 CT를 구하면 끝난다. 이제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램프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램프 응답이죠. 응답. 이 친구의 같은 말은 참고만 해주세요. 우리가 등속 응답이 되겠다. 우리가 이 용어 자체는 제가 강조드린 적이 없습니다. 회로 이론에서도. 그래서 제가 이것은 어떠한 함수를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입력 RT로 T 곱하기 UT라는 함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TUT는 라플라스에서 사실상 우리가 T나 TUT나 같은 취급으로, 즉 세트로 배웠습니다. 왜 이렇게 배웠냐면 라플라스는요. 우리가 정의식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복습할 겸 우리가 정의식을 여기다 작성해 볼게요. 우리가 라플라스 FS라는 것은 0부터 무한대까지 시간의 함수 ft에 뭐를 곱했죠? 2에 마이너스 st승을 곱하고 이것을 적분한 거다. 이게 우리가 라플라스 정의식이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어디서 출발해요, 여러분? 0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0부터.
즉 시간함수 ft를 라플라스에서 라지 fs로 바꿨을 때 우리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는 건데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그냥 t의 함수를 그리게 되면 모든 범위에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t라는 것은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이 가로축이 1만큼 증가했을 때 세로축이 1만큼 증가하는 이러한 기울기가 1인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t만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음수에서도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f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f2t가 ut라는 것은 뭐예요? 제가 한번 ut를 그려보면 ut는 다른 색깔로 ut 함수는 간단했죠. 0보다 작은 구간에 0, 0보다 큰 구간에는 이렇게 1로 크기가 1인 이런 함수가 ut였습니다. 그러면 이 t라는 친구와 이 ut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0보다 작은 구간은 여기가 다 0이기 때문에 0과 곱해졌을 때 다 사라집니다. 즉 다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tut는 결국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이게 뭐죠, 여러분? 결국에 이 하얀 색깔이 t고 우리가 빨간 색깔이 tut인데 지금 보시면 어디에서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0보다 큰 구간에서는 어차피 다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라플라스가 0보다 큰, 즉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만 보는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달라도 우리가 t, 그리고 tut는 라플라스 했을 때 결국엔 같은 결과가 얻는다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지울게요. 자, 결국에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램프 응답에서 이 말은 RT가 TUT라는 것이고 이게 뭐 T가 됐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RS를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라플라스 하면 우리가 T, 즉 T를 우리가 라플라스 했을 때 S제곱분의 1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CS는 GS 곱하기 RS가 되고 GS 그럼 입력에 S제곱분의 1을 대입하면 되더라. 괜찮으시죠?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0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CT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친구입니다. 포물선 응답. 이것도 같은 용어로 등속도, 등가속, 응답과 용어가 같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입력이 무엇이냐? 이건 좀 특이해요, 여러분. 이게 입력 RT가 2분의 1 T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UT가 곱해진다. 근데 이 친구 여러분 이거 UT가 곱해지는 건 사실상 우리가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TUT가 T와 같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도 2분의 1 T제곱 UT는 우리가 이 친구 고려하지 않고 2분의 1 T제곱을 라플라스 시키는 것을 떠올려 주시면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입력 RS, 즉 라플라스 변환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은 좀 공식이 아직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T의 n제곱꼴의 시간의 함수를 우리가 라플라스 할 때는 어떠한 규칙이 있었냐면 S의 n 플러스 1분의 n 팩토리얼이라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이 램프 응답, 즉 이 TUT 또는 T일 때도 적용이 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1번 n이 1일 때, 즉 T의 1, T일 때죠. 그래서 우리가 FT가 T일 때 이 친구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S 1 플러스 1분의 1 팩토리얼은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 제곱분의 1이라는 이런 식으로 라플라스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이 T가 2일 때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n이 2일 때인 거죠. n이 2일 때는 t의 제곱볼을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하면 s의 2 플러스 1분의 2 팩토리얼, 이 느낌표 같이 생긴 애를 우리가 팩토리얼이라고 읽는데 이 친구는 2 팩토리얼이면 2 곱하기 1을 의미하고 3 팩토리얼이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2 팩토리얼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해보면 s의 세제곱 분의 2가 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t의 제곱은 라플라스 변환하면 s 세제곱의 2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입력이 2분의 1 t제곱이죠. ut는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분의 1 t제곱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 응용해 주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2분의 1 t제곱은 ut는 여기 2분의 1만 상수 우리가 앞에 곱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이 친구 그대로 s 세제곱 분의 2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작성할게요. 이 친구를 라플라스 변환한 RS 바로 아래다가 작성을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S세제곱분의 2가 되니까 2가 약분이 돼서 결국엔 뭐다? S세제곱분의 1이다. 이것을 구한 이유는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RS에 S세제곱분의 1을 넣으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공간을 조금 만들어서 표현을 해보면 CS는 GS 곱하기 RS니까 여기에 S세제곱분의 1을 하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0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CT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CT까지 구하면 잘 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개념들 한번 복습 잘 해주시고요. 이것을 한번 우리가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개념을 좀 더 우리가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개념 확인 1번 보겠습니다. GS가 S 플러스 1분의 1일 때 단위 계단 응답 CT를 구하시오. 우리가 이 단위 계단 응답이라는 이 용어만 보더라도 무엇을 뽑아낼 수 있죠, 여러분? 단위 계단, 즉 입력 RT가 UT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RT가 UT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고 이것을 토대로 RS는 S분의 1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라플라스라는 한 것으로 우리가 공식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상태에서 CT를 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냐면 우리가 전달함수 GS는 입력 RS분의 CS가 되는데 이때 우리가 CS는 뭐죠? 전달함수 GS 곱하기 우리가 RS이기 때문에 이 해당 식에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S는 GS 자리에 S 플러스 1분의 1을 대입해 주시고 RS는 S분의 1이죠. 즉, 이 두 개의 분수를 곱하는 형태입니다. 그럼 이거 이쁘게 작성하면 S 곱하기 S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작성할 수 있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셨으면 우리가 이 친구를, 즉 이 CS를 0 라플라스 변환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개념이 다 혼합이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는 0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CS가 S 플러스 1분의 1꼴을 CT를 구하려면 우리가 이 친구들을 쪼갤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쪼갤 수 있었죠? S분의 A 플러스 S 플러스 1분의 B의 꼴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복습한다 생각하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A라는 친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A는 이 분모의 S를 제외한 이 친구, 이 노란 색깔, 즉 S 플러스 1분의 1에서 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 S가 지금 0이죠? 그래서 여기 어떠한 것을 대입하냐면 S에 0을 대입해주면 된다. 그러면 0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결국에 1분의 1, 즉 1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즉 S분의 A인데 이 A가 S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플러스 S 플러스 1분의 이제 B를 구해볼게요. 이 B값. B는 어떻게 구하냐? B는 역시 이 S 플러스 1을 제외한 다른 친구를 뽑아내주는 겁니다. 이 S분의 1에서 시작을 하면 되죠. 우리가 S분의 1에서 S 값에 대입을 해야 되는데 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 즉 S, 즉 이 S 플러스 1을 0으로 만드는 S가 뭐죠, 여러분? 마이너스 1이죠. 이거 어려우시면 S 플러스 1이 0이 되게 하는 S는 플러스 1 넘기면 마이너스 1인 것도 있고 직접 대입을 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결국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는 겁니다.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1이죠. 이 친구는 결국에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 분자에 들어가는 값이 보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이것을 좀 더 이쁘게 작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즉 우리가 CS가 지금 어떻게 구했냐면 여기 CS가 있네요. 바로 이어서 작성해보면 CS가 지금 S분의 1 마이너스 S 플러스 1분의 1인 것까지 계산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친구를 역,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차례대로 볼 텐데 우리가 S분의 1이 나오게 됐었던 우리가 시간함수가 뭐가 있었죠, 여러분? 이것도 어려우시면 공식을 다시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FT가 UT일 때 제가 공식은 다른 색깔로 작성해 볼게요. 안 헷갈리시게 이 친구 연두 색깔로 작성해 보면 UT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우리가 S분의 1이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우리가 S 플러스 1 분의 1이라는 것은 결국에 S분의 1에 S 자리에 S 플러스 1이 대입된 것 같은 우리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 어디서 있냐면 S 대신에 S 플러스 1을 대입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복소추이 정리해서 했습니다. 이 복소추이 정리가 뭐였지? 다시 기억을 되돌아보면 보면 우리가 이러한 꼴이었어요. 즉 2의 마이너스 AT와 같은 이러한 꼴이 곱해져 있을 때 앞에 곱해진 이 시간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고 이 마이너스 A일 때는 뭐 S를 S 플러스 A로 대입하자 이런 것을 배웠었는데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2의 마이너스 AT의 제곱꼴이 곱해져 있는 형태인데 그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하면 되냐면 이 S분의 1, 이 S 플러스 1을 하나의 큰 S로 봐주세요. 그럼 결국에는 UT 함수죠. 즉 우리가 UT 함수. 편의상 UT가 1과 같기 때문에 1이 곱해져 있는 이러한 지수함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A가 뭐죠 여러분? A가 1이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곱하기 t라고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시간함수가 있을 때는 이 친구를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우선 이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친구를 먼저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 겁니다. 1, 즉 UT이기 때문에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뭐죠? S분의 1이 돼요. 이 상태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A라면, 즉 마이너스 1이라면 이때는 S 자리에 부호 반대로 S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는 것이 복소추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나오죠? X 플러스 1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반대로 S 플러스 1분의 1이 나오게 되는 우리가 시간함수 FT는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t, 즉 정리하게 되면 FT가 우리가 2의 마이너스 t승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로 퉁치게 되면 S가 될 것 같은데 마치 S 자리에 S 플러스 1이 대입된 것을 이렇게 보셨다면 이 복소추이 정리를 떠올려 주시면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차근차근 정리해보면 S분의 1은 0 라플라스 변환 시 UT가 되죠. 우리가 UT를 1이라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마이너스 S 플러스 1분의 1은 우리가 이 친구였어요. 다시 이 친구가 이 친구 정리하게 되면 이거죠. 이렇게 차근차근 우리가 공식을 토대로 정리한 것처럼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CT라는 친구는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식을 되짚어 보면서 0 라플라스 변환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공식을 다 차근차근 해보시고 역으로 다 한 번에 맞출 필요가 없어요. 여러 개를 한번 도전해 보시면서 이렇게 정답을 찾아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번의 풀이가 우리가 개념 그대로 그 순서를 좀 정석적으로 풀이한 문제였다면 2번 문제는 1번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즉 1번을 풀이를 반대로 적용시켜 주시면 이 2번 문제를 조금 재밌게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단위 계산 응답 CT가 1-2의 마이너스 2t일 때 전달함수 GS를 구하시오. 즉 우리가 지금 과도응답 CT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전달함수를 묻고 있죠. 오히려 지금 CT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역으로 이 전달함수까지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구해볼 텐데 초반에는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함수 GS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GS식을 작성해 볼게요. GS는 입력 RS분의 출력 CS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CS는 전달함수 GS 곱하기 RS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시간의 함수 CT가 주어졌어요. 그럼 이것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 CS를 구할 수 있고 지금 문제 자체에서 단위 계단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RT가 단위 계단, 즉 UT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RS도 알고 있어요. 즉 우리가 CT를 통해서 CS 구할 수 있고요. RT를 통해서 RS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 다 하니까 우리가 GS를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T, UT를 라플라스 변환하는 것은 쉽기 때문에 RS로 바로 계산을 해보면 S분의 1이 됩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RS는 지금 S분의 1이다. 그럼 이번에는 CT를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CT가 크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의 마이너스 2t승이 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를 CS, 즉 라플라스 변환을 했을 때 하나씩 차례대로 해주시면 돼요. 1은 우리가 UT죠. 즉 U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기 S분의 1 하고 부호 마이너스 그대로 가져와 주세요. 이때 2의 마이너스 2t를 어떻게 라플라스 하냐? 우리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마이너스 2t 앞에 1이 곱해져 있다고 할게요. 근데 이 1이 뭐죠, 여러분? UT예요, UT.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는 또 복소추이 정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소추이 정리, 이렇게 2의 마이너스 어떠한 꼴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친구를 보지 마세요.
즉 이러한 지수함수가 있을 때 이 앞에 친구를 먼저 라플라스 변환합니다. 1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우리가 S분의 1이 되죠. 이 상태에서 이 t 앞에 곱해져 있는 이 개수에 따라서 이 s 값에 어떠한 값을 대입을 하게 되는데요. 마이너스이면 s 플러스 2를 대입하게 되고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 2t다. 그러면 반대로 s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야 됩니다. 부호는 반대로 하셔서 우리가 여기서는 s 플러스 2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s에 s 플러스 2를 대입하면 s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거 그대로 이 친구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부호는 이미 마이너스를 작성했고 이것은 s 플러스 2분의 1이 돼요. 이거 기억을 다시 되짚어보면 우리가 나중에 원래 이렇게 부분 분수로 쪼갰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역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오히려 지금 곱해주셔야 됩니다. 즉 분모를 s 곱하기 s 플러스 2로 통분을 시켜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s분의 1은 분모에 마음대로 s 플러스 2를 곱했기 때문에 1 곱하기 s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 s 플러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s 곱하기 s 플러스 2분의 라고 한다면 즉 분모를 이걸로 통일을 시켰다는 말은 분모에 지금 마음대로 s를 곱했죠. 이 말은 분자에도 동시에 s를 곱해줘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s 곱하기 1을 해야 우리가 원래 기존에 있었던 이렇게 약분이 되기 때문에 s 플러스 2분의 1이 그대로 똑같은 것을 작성한 것뿐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지금 약분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이 친구들을 합쳐주게 되면 CS는 분모는 지금 같기 때문에 s 플러스 2로 나타낼 수 있게 되고요. 지금 분자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1 곱하기 s 플러스 2죠. 그럼 이거 뭐예요, 여러분? 그냥 s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작성하면 s 플러스 2. 그리고 s 곱하기 1도 역시 s가 돼요. 이것도 지금 삭제, 이게 약분한 부분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할게요. 여기는 s가 된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결국에는 분모가 이렇게 s 플러스 2로 같은 분수의 뺄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s 플러스 2 마이너스 s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s 그리고 마이너스 s 사라집니다. 그럼 분자에 2만 남게 돼요. 다 했어요. 우리가 CS는 s 플러스 2분의 2가 된다. 근데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GS를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이미 이 CS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CS를 구했는데 GS를 구하려면 이미 이 RS가 S분의 1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이거 S분의 1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게 이미 RS예요. 그래서 보기 쉽게 조금 표현을 해볼게요. CS는 CS인데 우리가 S분의 1 곱하기 S 플러스 2분의 2라고 작성해도 이 좌측의 식과 우측의 식이 같은 거 맞나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 보면 CS는 우리가 RS 곱하기 GS가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RS예요, 우리가 구한. 그럼 그 말은 반대로 이 부분이 GS라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다시 작성해보면 CS는 RS 곱하기 GS가 된다. 이때 물론 제가 여기서 GS 곱하기 RS라고 했지만 곱셈은 순서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CS는 RS 곱하기 GS인데 RS를 S분의 1로 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S분의 1이 이렇게 뽑아졌어요. 그럼 나머지 이 친구가 결국엔 뭐다? GS를 의미한다.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GS이기 때문에 우리가 GS의 정답은 S 플러스 2분의 2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이렇게 2번을 정리하고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GS가 S 플러스 A의 제곱분의 1일 때 임펄스 응답 CT를 구하시오. 우선 제가 GS를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S 플러스 A의 제곱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어떠한 것과 같죠? 우리가 S 제곱분의 1에서 마치 S 대신에 S 플러스 A를 대입한 결과와 똑같습니다. 즉 S제곱분의 1에서 S 자리에 S 플러스 A를 그대로 대입하면 이 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은 임펄스 응답 CT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CS를 구하는 과정을 전개해야 되는데 전달함수 GS는 다시 복습을 계속할게요. RS분의 CS다. 그래서 우리가 CS는 전달함수 GS 곱하기 RS가 되고요. 지금 문제에서 임펄스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응답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우리가 입력의 종류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결국에는 RT가 임펄스 함수라는 거잖아요. 즉 RT가 델타 T로 주어진 문제입니다. 그러면 RT가 델타 T면 RS는 뭐죠, 여러분? RS는 델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1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CS가
이 RS 자리가 결국에 1이기 때문에 CS는 전달함수 GS와 같은 결론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GS가 이 친구잖아요. 이 친구인데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CS는 GS와 같고 GS는 S 플러스 A의 제곱분의 1이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토대로 0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CT를 구하면 되는데 그 말은 우리가 뭐죠? 이 친구를 0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초반에 어떻게 정리했냐면 S제곱분의 1 그리고 여기에 S자리에 S 플러스 A를 대입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 많이 익숙하죠? 우리가 S자리에 어떤 것을 대입하는 이러한 과정을 하는 것은 복소추의 정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소추의 정리를 토대로 이게 나오는 과정을 우리가 되짚어 가려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려면 S제곱분의 1이 나오는 시간함수를 계산을 해야겠죠. S제곱분의 1은 뭐였죠, 여러분? 우리가 T 함수였으면 T. 즉,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FT가 T 또는 TUT일 때 우리가 이 친구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우리가 S제곱분의 1이 나왔습니다. 즉, 정확히는 여기가 FT라고 작성했으니까 FS가 즉 S에 대한 함수가 라플라스 변환한 것이 S제곱분의 1이 나온다고 했어요. 제가 이 과정은 이렇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FT가 T의 N제곱꼴일 때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된다면 S, N 플러스 1분의 N 팩토리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N자리에 1을 대입하게 되면 S제곱분의 1이 나오는 것이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게 되면 우리가 N이 1일 때 S에 1 플러스 1분의 1 팩토리얼, 1 팩토리얼은 1입니다. 그래서 이게 S제곱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제곱분의 1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되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T 곱하기 익스포넨셜 어떠한 뭔지 몰라요. 뭐 곱하기 T라고 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수함수가 있을 때는요. 지수함수를 제외하고 이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친구를 먼저 라플라스 하고 이 관련된 이 T 앞에 곱해진 이 개수에 따라서 S 자리에 다른 값들을 대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떠올려 주셔야 돼요. 우리가 T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S 제곱분의 1이 되고 이때 S 자리에 지금 문제에서 S 플러스 A를 대입했죠. 그 말은 여기에 S 플러스 A를 대입을 했다는 말은 이 동그라미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여기는 플러스 A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A라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결국에는 뭐였다? 이게 주어진 조건을 다 해석을 해보면 마이너스 AT라는 것이 됩니다. 즉 T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 승을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T부터 해서 S제곱분의 1 그리고 이때 개수가 마이너스 A니까 S 자리에 S 플러스 A를 대입하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S 플러스 A의 제곱분의 1이 잘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게 나왔죠. 우리가 CS가 S 플러스 A 제곱분의 1이에요. 근데 이것을 0 라플라스 변환하는 게 무엇이냐? 근데 지금 이미 결과가 똑같죠, 여러분? 이렇게 나왔어요, 이미. 라플라스 변환했는데 이게 원래는 뭐였다? 이 친구였어요. 그럼 정답이 CT가 결국에는 T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라는 것이 되겠죠. 정리를 해보면 CT는 T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번 쭉 보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임펄스 응답 CT가 2의 마이너스 2t일 때 전달함수 GS를 구하시오. 우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조건을 뽑아보면 임펄스 응답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임펄스를 보고 입력 RT가 임펄스 함수, 즉 델타 T인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라플라스 변하면 RS는 1이란 것까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우리가 결국에는 전달함수 GS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전달함수 GS는 우리가 입력 RS분의 CS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CS를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CS를 GS 곱하기 RS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RS가 지금 1이기 때문에 바로 GS가 된다는 이러한 결론을 얻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바로 RS 자리에 1을 대입해도 GS가 CS가 되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즉 결론은 CS가 뭐예요? GS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GS는 CS와 같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CT가 친절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작성을 해보면 CT는 2의 마이너스 2t 승이 되는데요. 그럼 전달함수 GS를 구하려면 이 CT를 라플라스 변환만 하면 끝나네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이 친구 라플라스 변환할게요. 이 친구는요. 우리가 복소추의 정리를 이용해 주셔야 되죠. 이렇게 익스포넨셜, 즉 지수함수 꼴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 친구 앞에 곱해진 것을 라플라스 변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쪼개보면 CT는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t라고 주어진 것과 똑같죠. 즉 1은 곱해봤자 자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복소축의 정리를 이용하려면 이 친구 앞에 곱해진 이 1을 라플라스 변환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라플라스 변환을 했을 때 CS는 1은 UT이기 때문에 S분의 1이 됩니다. S분의 1. 여기서 S 자리에 대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죠. 즉 T 앞에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반대로 부호를 바꿔서 여기는 S 플러스 2를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즉 여기가 마이너스 2면 여기는 플러스 2. 뭐 예를 들어 여기가 플러스 2면 여기는 마이너스 2로 바꿔서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입을 해봤더니 CS가 S 플러스 2분의 1이 나오더라. 결국에는 GS와 CS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S는, 전달함수 GS는 S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서 정답은 S 플러스 2분의 1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배울 개념은 우리가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성근의 위치에 따른 과도 응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특성근이란 특성 방정식의 근을 우리가 특성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특성 방정식 처음 보나요? 우리가 2단원에서 제가 블록 선도에서 페루프 전달함수를 설명할 때 이 특성 방정식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즉 예고편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 친구를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볼 텐데, 그러려면 우리가 피드백 결합이 있는 블록 선도를 우선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한번 천천히 그려볼게요. 다시 복습한다 생각하고 블록 선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RS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플러스 신호로 들어오고 있고 여기가 가압점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친구 여기 있는 블록은 뭐라고 했죠? GS라고 작성하되 우리가 순방향 전달함수 GS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출력 CS가 돼요. 이 친구에서 우리가 출력에서 다시 입력초로 가는 피드백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피드백 전달함수 HS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HS. 피드백 전달함수라고도 하고 대먹인 전달함수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다시 가압점으로 되돌아가는데 보통 우리가 여기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라고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RS는 입력이에요. 그리고 CS는 출력인 거 이미 많이 복습하셔서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 GS는 뭐라고 했죠? GS는 순방향 전달함수. 그리고 HS는 피드백 전달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S가 1이면 우리가 단위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궤한, 즉 우리가 1이라는 것은 보통 전개에서 우리가 단위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HS가 1이면 이 부분이 다 선으로 연결이 돼 있고 이 친구를 단위 궤한이라고 하고, 만약 여기가 마이너스면 단위 부궤한 제어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복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용어가 있죠. GS, HS. 즉 GH에 대한 이 함수를 뭐라고 하냐? 이 친구는 게루프 전달함수라고 했습니다. 게루프 전달함수. 즉 이 GS와 HS를 곱한 거예요. 이때 이 부 마이너스는 곱하는 것이 아니라 GS와 HS를 곱한 이 GH를 게루프 전달함수라고 한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체 전달함수라고도 하고 페루프 전달함수라고 하는 MS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즉 우리가 MS는 페루프 전달함수 또는 전체 전달함수라고 보면 돼요. 이때 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이 블록 선도에서 전체 우리가 전달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MS의 공식을 배웠었죠. 다시 다 복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MS는 어떻게 구하냐? 제가 1-의 꼴을 고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1-에서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 블록 선도에 이 루프를 본다. 즉 한 바퀴 도는 루프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G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할게요. G와 H 그리고 마이너스까지 곱하면 하나의 루프 이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루프를 찾고 우리가 이것을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편의상 우리가 문자만 작성할게요. 이렇게 S를 작성하지 않고 편하게 작성을 해보면 마이너스 GH가 됩니다.
그러면 괄호를 닫고. 분자 같은 경우는 순방향을 우리가 경로를 찾아주면 되는데 순방향은 이렇게 있었죠. 즉, 이 순방향 경로에는요. RS에서 CS로 가는 경우에는 GS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자에는 G.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1 마이너스 이 순방향의 경로와 만나지 않는 루프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데 이 순방향의 경로와 이 노란 색깔 루프가 만나고 있죠. 따라서 이 루프는 대입할 것이 없습니다. 0을 대입하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1 마이너스 0이기 때문에 1 아닌가요, 여러분? 1이니까 결국에 분자에는 G만 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쁘게 표현을 해보면 이 마이너스는 곱해져서 플러스가 되죠. 따라서 MS를 어떻게 할 수 있냐? MS는 1 플러스 GH분의 G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결과식을 암기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이 MS를 구하는 과정인 1 마이너스 이 부분, 즉 결국엔 메이슨 공식을 이용하는 건데 1 마이너스 어떠한 것분의 우리가 순방향 경로 이 전체 틀만 기억을 잘 해주시면 얼마든지 이 MS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이 과정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특성 방정식을 좀 더 개념을 다뤄야 돼서 이 최종식만 깔끔하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페루프 전달함수를 작성을 해야 우리가 특성 방정식의 개념을 추가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특성 방정식 우리가 FS라고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특성 방정식은 우리가 세 가지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페루프 전달함수, 즉 전체 전달함수 MS에 우리가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식이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가 이거 좀 0을 예쁘게 작성해보면 그럼 이게 결국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페루프 전달함수의 분모는 지금 1 플러스 GH인 거 맞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노란 색깔을 0으로 만드는 식 자체가 특성 방정식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보면 1 플러스 GH가 0이 되는 것, 즉 이 식 자체가 특성 방정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나아가보면 두 번째, 이 GH가 뭐죠, 여러분? 우리가 GH는 게르프 전달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르프 전달함수에 1만 더해도 우리가 특성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방식이다. 근데 결국엔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 게르프 전달함수가 분수꼴로 주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게르프 전달함수를 분수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제가 결론을 여기다 작성을 해볼게요. 게르프 전달함수의 결론을 작성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게르프 전달함수의 분모 더하기 분자가 해주시고 이 친구를 0으로 만들어주시면 이것도 특성 방정식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 이거 다 1 플러스 GH에서 온 결과가 되겠는데요. 이 GH가 어떠한 분수꼴로 주어진다. 즉 게르프 전달함수가 이렇게 분모 분의 분자꼴로 주어졌다면 우리가 이 식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려면요. 양변을 다 이 게르프 전달함수의 분모를 곱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좌변에도 이 게르프 전달함수의 분모를 곱하고 우변에도 0이지만 이렇게 곱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결국에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분모를 이렇게 분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분모 곱하기 1은 우리가 분모가 되겠죠. 어떠한 값인지는 정확히는 우리가 여기서는 정의를 할 수 없겠지만 결국에는 게르프 전달함수의 분모인 겁니다.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경우에 어떤 여러 가지 예시가 있겠고 결국에는 분모 곱하기 1은 분모 더하기 분모 곱하기 분모분의 분자는 사라져서 분자만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자 우변에는 0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여기까지 오시는 거 괜찮으시죠? 근데 우리가 어떤 게 나중에 헷갈리냐면 특성 방정식의 정의는요. 우리가 페루프 전달함수. 페루프 전달함수의 분모가 0인데 갑자기 게르프 전달함수의 분모를 0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페루프 전달함수의 분모가 0이 되는 식, 그리고 역시 게루프 전달함수에 1을 더하고 이것을 0으로 한다. 즉 게루프 전달함수에 1을 더했을 때 특성 방정식을 계산할 수 있다. 즉 페루프에서 1을 더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페루프의 분모가 0이 되는 식, 그리고 게루프에서 1을 더하거나 아니면 게루프에서 분모와 분자를 더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때 분모 더하기 분자도 우리가 페루프 전달함수 MS의 분모 분자를 더하면 안 돼요. 게루프 전달함수의 분모 분자를 더해서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있겠다. 이 특성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이 세 가지는 결국에는 이 1번에서 다 동일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누군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페루프인지 게루프인지 잘 구별을 하셔서 이 특성 방정식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렇게 글로만 설명을 하게 되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쭉 하고 나서 마무리로 우리가 기출문제 2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특성 방정식을 조금 감을 잡아볼 거니까 지금은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성 방정식을 구하고 이 특성 방정식의 근 S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가 FS가 0이 되게 하는 이 식 자체가 특성 방정식인데 이 특성 방정식의 근 S를 뭐라고 한다? 특성 근이라고 한다. 특성 방정식을 우리가 0을 만족하게 되는 이 S값, 즉 특성근이 되는데 이 특성근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과도응답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과도응답이 안정인지 불안정인지 우리가 판단하는 건데 어떠한 제어계가 안정하다, 불안정하다를 판단하는 기준을 이 특성근의 위치로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가로축이 실수축. 우리가 실수를 리얼 넘버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교재에 뭐 R이라고 적힐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수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축은 우리가 허수축이에요. 허수축. 허수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같은 말로 J오메가 축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린 이 평면은 S평면이라고 하는데요. 뭐 정확히는 S복소평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소평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소수 개념을 떠올려 주시면 되죠. 복소수가 실수부도 있고 허수부도 있는 것처럼 S평면상에서 실수축과 허수축으로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특성근의 위치, 즉 이 S가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안정과 불안정을 판별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S가 이 S평면의 자반면, 즉 이 허수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존재한다면 이 구간, 노란 색깔로 색칠한 이 구간에 존재했을 때 우리가 제어계가 안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란 색깔은 안정. 반대로 우리가 허수축을 기준으로 우리가 특성근이 오른쪽, 즉 이 우반면에 위치할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른 색깔로 이때는 우리가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안 건드린 부분이 있죠. 지금 제가 허수축을 기준으로 왼쪽 이 좌반면은 안정, 그리고 우반면은 우리가 불안정하다고 했는데 그럼 이 허수축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허수축. 이 특성근이 이 허수축 위에 있다면, 즉 여기에 딱 기준이 되는 구간이 있다면 안정도 아니고 불안정도 아니죠. 즉 그것의 기준, 즉 경계가 되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위치했을 때는 임계안정이라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특성 방정식을 뽑아내고 특성 방정식의 근을 우리가 위치를 따져봤을 때 여기 위치하거나 여기 위치하거나 여기 위치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제어계가 안정인지 불안정인지 임계 안정인지 판단할 수 있더라. 이때 제가 만약에 특성근을 표시를 해볼게요. 주황 색깔로 표시를 해봤을 때 특성근을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왼쪽에만 있을 때를 안정이라고 하더라. 제가 여기서 특성근을 X로 표기를 했는데요. 제가 임의로 아무거나 작성한 것이 아니라 사실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념을 조금 확장을 시켜보려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0점과 극점의 개념을 다시 끌어와야 되는데요.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회로연의 10단원 단자망에서 우리가 GS에 대해서 어떠한 분수식이 주어졌을 때 이 분자를 0으로 만드는 것을 0점, 그리고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우리가 S값을 극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개념을 똑같이 우리가 여기에서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결론은 이 특성 방정식의 근, 이 S가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극점과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극점의 표기를 X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즉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S평면에서도 X로 표기하는 것이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 제가 칠판 정리하고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로 이룬 10단원 단자망 파트에서는요. 임피던스에 대한 식, 즉 GS를 어떠한 분수식이 주어졌을 때 그때 분자를 0으로 만드는 S값을 0점, 그리고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값을 극점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는요. 페루프 전달함수 MS에서 이 0점과 극점의 개념을 도입을 한 거예요. 우리가 페루프 전달함수 MS 표현을 해보면 결국에 전체 전달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 RS분의 CS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러한 페루프 전달 함수라 어떠한 식이 주어진 꼴을 봤더니 예를 드는 거예요. 예시를 봤더니 S에 대해서 우리가 S-P1 곱하기 S-P2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S-PN 꼴이 곱해져 있고 분자에는 예를 들어 S-G1 곱하기 S-G2 그리고 쭉 곱하고 S-G N꼴로 이러한 분수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면 이것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페루프 전달함수 MS는 RS분의 CS는 것은 맞는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페루프 전달함수의 공식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페루프 전달함수 MS가 이러한 꼴로 주어진다면이에요. 즉 우리가 페루프 전달함수 MS를 구했을 때 뭐 예를 들어 S-1 곱하기 S 플러스 2분의 뭐 ES와 같은 이런 꼴로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즉 여기서는 뭐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 ES를 어떠한 것을 곱한 형태로 나타낼 수는 없고 우리가 분모 같은 경우는 S-1, S 플러스 2와 같이 이렇게 괄호 곱하기 괄호와 같은 이러한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을 때를 가정을 하는 겁니다. 즉 이 상태에서 우리가 0점의 정의는요. 똑같아요. 0점은 우리가 분자를 0으로 만드는 식인데 분자를 0으로 만들 때 이것을 만족하는 S값을 0점이라고 합니다. 즉 조금 이쁘게 작성해보면 분자가 0이 되게 하는 S값. 그럼 여기서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이 MS의 분자를 0으로 만드는 거예요. 즉 MS의 분자가 0이 되려면 결국에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면 되겠죠. 그럼 S값이 G1이거나 G2거나 Gn이면 우리가 분자가 싹 다 0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시를 들어봤을 때는 우리가 S가 G1, G2 쭉 Gn이 되지만 여기서 질문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GS를 표현했을 때는 여기 부분의 부호가 플러스였습니다. 즉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을 때는 S 교재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까지만 작성할게요. 여기는 S 마이너스 플러스 G1 그리고 역시 S 플러스 G2하고 하고 이때 0점을 구했을 때 S값을 마이너스 G1 여기는 마이너스 G2 그리고 여기는 극점을 마이너스 P1 마이너스 P2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두 개가 다르다고 해서 둘 다 틀린 것이 아니라 둘 다 결국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분자를 0으로 만들게 하는 S값이 중요한 거지 이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해당 식에서는 이 왼쪽 식에서는 분자를 0으로 만드는 S값은 G1, G2, Gn이 맞아요. 그리고 이 파란 색깔 식에서는 분자를 0으로 만드는 식, 즉 분자를 0으로 만드는 S값이 여기서는 마이너스 G1 작성해보면 S는 마이너스 G1 그리고 마이너스 G2가 맞습니다. 즉 이 각각의 식의 형태에서 다 0점을 올바르게 구한 것이지 틀린 설명이 아니라는 점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예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시를 지울게요. 분자가 0이 되는 S값이다. 그리고 이 0점을 우리가 복수 표면에 표기를 한다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 동그라미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극점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해볼 텐데 극점도 똑같습니다. 극점은 우리가 페루프 전달함수 이 MS의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S값이다. 우리가 극점의 표기는 X로 표기를 합니다. 복수 평면상.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뭐 교재에는 우리가 분모를 0으로 보내게 되면 0분의 어떠한 상수꼴로 되겠죠. 이 0분의 상수는 항상 이거 수학적인 개념으로 0분의 상수는 무한대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페루프 전달함수 MS가 무한대로 간다는 의미가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분모가 0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분모가 0이 되는 S값을 극점이라고 하고 표기를 할 때는 X라고 한다. 여기서 만약에 예시로 이 예시의 꼴에서 극점을 구하게 된다면 0이 되는 거 P1, P2, Pn이 되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방금 배웠던 특성 방정식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MS를 편의상
이렇게 바로 작성할게요. 1 플러스 GH분의 G의 꼴로 우리가 일반적인 방금 그렸던 블록 선도에서 이러한 공식이 있었죠. 결국에는 이 페루프 전달함수의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S값이 뭐였어? 이게 특성방정식의 근 S값이 됩니다. 즉 이게 어떤 말이냐면 페루프 전달함수의 분모가 0이 된다는 말은 결국에는 특성방정식이 되는 이 S값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극점을 특성방정식의 근인 특성근과 연관을 시킬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특성근을 X평면에 표기를 할 때 X로 표기한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다시 복습하면 S평면에 이렇게 실수축, 그리고 이렇게 허수축을 그렸을 때 이 좌반면, 우리가 이 S평면에 좌반면에 특성근이 위치할 때를 안정, 그리고 이렇게 특성근이 우반면에 존재할 때를 불안정, 그리고 여기가 실수축이고 여기가 허수축인데, 지금 허수축이 안정과 불안정의 경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허수축에 우리가 특성근이 위치할 때는 뭐다? 임계 안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경로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왜 우리가 0점 극점을 다시 배우게 됐냐? 우리가 이 특성근을 표기할 때 이렇게 X자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왜 X자로 표기를 할까? 결국에는 이 극점을 표기할 때 X라고 표기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이 0점과 극점의 개념을 페루프 전달함수 MS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페루프 전달함수의 분모가 0이 된다는 말 자체가, 이거 자체가 뭐예요? 이게 특성방정식이고 이게 되게 하는 S값 자체가 특성근을 의미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이 세 번째 개념 파트에서 이 개념을 실전에 적용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출문제 2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전기기사 19년도 이외에 출제된 기출문제로 블록 선도가 주어지고 우리가 여기서 특성방정식의 근을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보고 특성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총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페루프 전달함수, 제가 간단하게 페라고만 작성할게요. 페루프 전달함수 MS의 분모를 0으로 만들면 우리가 특성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었어요. 그쵸? 그럼 페루프 전달함수 MS를 어떻게 구하죠? 우선 블록 선도가 주어졌을 때 루프를 찾아주세요. 즉 한 바퀴 도는 친구를 찾아주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와서 다시 되돌아가는 이런 노란 색깔 루프가 존재합니다. 그럼 여기서 2 곱하기 S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역시 S 플러스 5분의 1,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까지 다 곱해주시면 이것이 뭐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구할 때 1 마이너스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친구가 이 노란 색깔 이 경로를 다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번 대입을 해보면 결국에는 2 곱하기 S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S 플러스 5분의 1 곱하기 마지막에 마이너스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편의상 마이너스를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를 좀 더 한꺼번에 작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이쁘게 작성을 해보면 부호는 앞에 마이너스 그대로 빼게 되고, 분모에 오는 친구들 S 플러스 2 그리고 S 플러스 5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에는 2가 오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노란 색깔 루프 이 친구 다 곱해주고 마지막에 마이너스까지 신경을 써주시면 되고, 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순방향 경로를 고려를 합니다. 순방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두 친구만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S 플러스 2분의 2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1 마이너스 여기 해당되는 이 부분, 우리가 이 순방향 경로와 만나지 않는 루프가 있는지 봤더니 없죠. 그래서 여기는 결국에는 1-0을 했을 때 1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 MS의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식이 뭐죠, 여러분? 이거죠? 이게 특성 방정식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둘 다 마이너스끼리 있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게 되고, 결국에는 특성 방정식을 우리가 1 플러스 S 플러스 2 곱하기 S 플러스 5 분의 2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뭐다? 특성 방정식이다. 그래서 이것을 쭉 전개해서 S를 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 식을 간단하게 하려면 양변을 이 분모로 동시에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1 곱하기 이 친구들 다 곱하게 되면 결국에는 S 플러스 2 곱하기 S 플러스 5가 되고,
이 친구는요, 이 분수는 이 분모가 다 곱해졌기 때문에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리고 우변은 0이기 때문에 0이 되죠. 어떠한 것을 곱해도 다 0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다 분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S제곱,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5S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배를 했을 때는 2S가 되기 때문에 이 두 친구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7S가 됩니다. 좀 아래다 작성해보면 S제곱 더하기 7S,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2 곱하기 5를 하면 상수가 남죠. 그러면 2 곱하기 5는 10인데 이 친구가 더해져서 플러스 1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S를 구하려면 여기서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S제곱 플러스 7S 플러스 12가 0을 만족하는 S를 구하려면 우선 여기 앞에는 S를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두 개의 상수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두 개를 곱해서 12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제가 그것들 중에서 한번 4와 4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야 되냐면 인수분해는 이 두 친구를 곱해서 이 상수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크로스로 곱한 것끼리 더해서 이 가운데 이 숫자 7이 나와야 됩니다. 즉 7S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것을 봤더니 3, 4 곱하면 10이고 이렇게 곱하면 4S, 이렇게 곱하면 3S죠. 즉 다 더하면 7S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적을 때는 어떻게 적냐면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적상하면 돼요. 즉 여기가 S랑 3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S 플러스 3으로 바뀌고요. 이 친구는 S 플러스 4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이 2차 방정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S 플러스 3 곱하기 S 플러스 4 이것이 0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수분해의 원리를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다른 색깔로 제가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한 것을 더한 게 왜 가운데가 나와야 되냐? 이 주황 색깔을 의미하는 바가 뭐죠, 여러분? 이 S, 이 친구가 아니라 남의 거예요. 즉 S랑 다른 친구의 상수를 곱한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을 곱한 것은 이 S랑 지금 이 3이랑 곱한 겁니다. 즉 이렇게 곱한 거예요. 즉 서로 이렇게 곱했을 때 더하는 결과가, 즉 결국에는 분배를 한 결과를 이렇게 그림으로 대각선으로 표기한 것뿐입니다. 즉 이 주황 색깔이 4S가 되고 우리가 파란 색깔이 3S가 됐을 때 우리가 결국에 이 친구들을 다 분배해서 전개를 하게 되면 이 4S와 3S를 더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이렇게 표기를 한 것뿐이다. 이거 어려우시면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3, 4를 곱해서 상수가 나오고 이렇게 곱해서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한 것이 가운데 숫자가 나왔다면 가로축으로 이렇게 S 플러스 3, S 플러스 4를 이렇게 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곱셈 형태가 0이 되려면 이 친구가 0이 되거나 이 친구가 0이 되면 되죠. 따라서 S 플러스 3이 0이 되거나 또는 S 플러스 4가 0이 되면 이 식을 만족하는 S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만족하는 S는 마이너스 3, 그리고 이 친구 이것을 만족하는 S는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페르프 전달함수의 분모를 0으로 만들어서 쭉 문제를 풀어봤는데 우리가 두 번째 방법이 있었죠. 두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1 플러스, 자 편의상 게르프를 GH라고 작성할게요. 두 번째 방법은 1 플러스 GH가 0이 되게 하는 식이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G가 뭐죠, 여러분? G가 순방향 전달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G는요. 이거예요, 이거. 2 곱하기 S 플러스 2분의 1이 G가 됩니다. 즉 여기서는 G가 S 플러스 2분의 2가 된다. 한꺼번에 곱한 겁니다. 여기서 H는 뭐죠? H는 S 플러스 5분의 1인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H는 S 플러스 5분의 1이다. 그래서 우리가 GH를 게르프 전달함수 표현을 하게 되면 이때는 우리가 마이너스를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는 GH를 단순히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GH를 곱해주게 되면 S 플러스 2 곱하기 S 플러스 5분의 2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거 어디서 봤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1 플러스 GH 꼴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 지금 S 플러스 2 곱하기 S 플러스 5분의 2가 GH 아닌가요, 여러분? 즉, 이 노란 색깔로 박스 친 것 자체가 1 플러스 GH가 0이 되게 하는 식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번을 펼쳤을 때는 이렇게 쭉 전개를 했는데 우리가 2번으로 시작을 한다면 조금 이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겠죠. 즉,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세 번째는 무엇을 했냐면 다른 색깔로 할게요. 우리가 주황 색깔로 세 번째는 게르프 전달함수의 분모 더하기 분자를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때 3번은 꼭 궤루프가 되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궤루프 전달함수의 분모 더하기 분자. 이게 궤루프 함수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분모 더하기 분자가 되는 꼴을 찾아봤더니 어디 있죠, 여러분? 여기 있죠. 이게 분모 아닌가요? 분모 더하기 분자 꼴입니다. 즉 우리가 1번, 2번, 3번 꼴은요 어떻게 되냐면 1번은 한 번에 쭉 정석적으로 풀이를 한 거이고 두 번째는 이 과정을 단축시켜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쭉 이렇게 똑같이 풀이가 되고 세 번째, 궤루프 전달에서의 분모 더하기 분자가 0이 되는 식은 이 부분을 다 날리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계산이 빨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번, 2번, 3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특성 방정식을 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특성 방정식의 근을 -3, -4로 구하는 기출문제를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기사 21년도 2회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끝까지 풀이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완전하게 풀려면 나중에 5단원의 개념을 배우고 나서 그때 우리가 루스 안정도 판별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거기까지 배워야 이 문제를 풀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특성 방정식을 구하는 것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블록 선도를 보시면요. 지금 여기 피드백 전달함수 HS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HS가 0이라는 것이 아니라 HS가 1인 거예요. HS 1이다. 즉 여기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부호인 것으로 봐서 우리가 단위, 부계환, 제어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앞에서 했듯이 페루프 전달함수 편의상 패라고 작성할게요. 페루프 전달함수 MS를 한번 계산해 볼 텐데요. MS는 우리가 우선 루프를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노란 색깔 루프가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토대로 MS를 계산을 해보면 여기 공간이 제가 아래다가 작성을 하겠습니다. MS는 우리가 메이슨 공식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 마이너스 노란 색깔 부분은 이 친구 곱하기 여기 HS1 곱하기 마이너스까지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바로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S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K가 됩니다. 이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되겠고 분자는 순방향, 즉 우리가 RS에서 CS로 이 친구밖에 없죠. 그래서 이 네모 안에 있는 식을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K. 원래는 여기서 1 마이너스 이 루프 친구를 구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 부분 많이 반복해서 알고 있죠? 없는 거. 보시면 순방향이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데요. 이 순방향의 경로와 이 노란 색깔의 루프가 만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않는 루프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 색칠된 동그라미는 어차피 0이 대입될 것이기 때문에 1-0은 1이고 1을 곱해주면 결국에 이 친구가 된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이 친구 우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페루프 전달함수 MS의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식이 특성 방정식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이게 특성 방정식 MS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FS는 1 플러스 S 곱하기 S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K라고 나타낼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K 이게 0이 되게 하는 S를 구하게 되면 그것이 특성근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우선 구하는 방법 첫 번째 다뤄봤고 두 번째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당 블록 선도에서 GS, 편의상 G라고 적성하면 순방향 전달함수가 뭐죠, 여러분? 순방향 전달함수가 이 네모 그 자체인 거 아시겠나요? 여기 위에 있는 친구 순방향 전달함수는 S 곱하기 S 플러스 1의 제곱분의 K가 되고요. 우리가 HS는 0이 아니라 1입니다. 즉 H는 1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두 개를 곱한 궤루프 전달함수 GH는 결국에 뭐예요? H가 1이니까 G와 같죠? 즉 여기서는요 단위 부계환일 때는 H가 어차피 1이 되기 때문에 GH, 즉 궤루프 전달함수가 G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궤루프 전달함수는 S 곱하기 S 플러스 1의 제곱분의 K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용어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친구는 궤루프. 그래서 정의를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미 구한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다? 1 플러스 궤루프 전달함수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두 번째 방법인 1 플러스 GH가 0이 되게 하는 이렇게 특성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우리가 게르프 전달함수를 그대로 대입하면 똑같이 우리가 반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게르프 전달함수의 분모 더하기 분자가 0이 되게 하는 식이죠. 즉 이 해당 식에서 바로 전개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 분모를 양변에 동시에 곱해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 1에 이 친구 곱하면 1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분수에서 이 분모를 곱하게 되면 K만 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좌변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우변은 0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특성 방정식인데 우리가 규칙을 봤더니 게르프의 분모 더하기 분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부분이 게르프 전달함수의 분모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K가 게르프 전달함수의 분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분모 더하기 분자가 0이 되게 하는 식으로 특성 방정식을 계산할 수 있고 이 이후의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5단원 내용을 배우고 이 문제를 풀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